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IFAB와 국제축구연맹이 2020년 그리고 2021년 축구 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그 개정한 규칙을 세계 최초로 K리그랑 FA컵에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다음 주에 5월 8일에 개막하는 K리그 전부터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안내하고자 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안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드롭볼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드롭볼을 할 때 양 팀의 선수들이 4m 거리 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드롭볼을 하는 선수를 기준으로 4m 이내. 규정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옐로우 카드 경고 조치를 한다라고 규정이 더 강화됐습니다. 두 번째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규정이 바뀌고 나서 우리가 승부차기를 매우 재밌게 보고 있는데 몇 가지를 보완을 했어요. 말씀을 드리면은 페널티킥 중에 골키퍼가 반칙을 하는 경우 옐로우 카드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경기 중에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 승부차기를 할 때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퇴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필드 선수가 골키퍼를 보게 되는 굉장히 불리한 경우에 노출되니까 이걸 보완을 한 건데, 페널티킥 중에 골키퍼가 반칙을 할 경우 첫 번째는 구두주의를 받고 두 번째부터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때 승부차기로 간다 그러면 경기 중에 받은 경고는 연계되지 않고요. 승부차기 때 만약에 퇴장을 당했다 그러면 대회 규정으로 인한 징계를 또 받지 않습니다. 승부차기랑 경기랑 완전히 분리시킨 거죠. 그리고 승부차기는 경기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바뀐 게 뭐냐면 골키퍼가 또 반칙을 했었을 때 키커가 킥을 실수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기존에는 골이었을 때는 동일합니다. 개정도 동일해요. 득점으로 인정되고 노골일 때는 명백하게 골키퍼가 영향을 줬다 그러면 킥은 다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향을 안 줬어요. 그런 경우에 골대를 나갔거나 골대를 맞고 나왔을 때는 그냥 인플레이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키커랑 골키퍼랑 둘 다 반칙하게 되는 상황이 개정됐는데, 이게 어떠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키커가 킥을 할 때 반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션을 미리 준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가 의도하지 않게 반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반칙한 상황이죠. 이 행위 자체가 키커에 대한 반스포츠적인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키커가 불법적인 행동으로 한 반칙이기 때문에 골키퍼의 반칙이 발생하면 키커가 처벌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이런 행동을 했다, 둘 다 반칙이 일어났다 그러면 키커에게만 경고가 주어져요. 그리고 간접 프리킥을 얻게 됩니다. 기존에는 골키퍼랑 키커랑 둘 다 경고를 받게 되고 키커는 킥을 다시 찰 수 있었어요. 이번에 바뀐 규정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변경이 된 거죠. 세 번째, 오프사이드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았었을 때 상대 선수의 의도적인 플레이에 의한 것이라면 오프사이드 반칙을 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플러스 된 게 뭐냐면 의도적인 핸드볼을 포함. 의도적인 핸드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격수가 슛을 했는데 상대 수비수가 막으려고 몸을 던졌어요. 그때 손을 맞은 거예요. 상대 수비수의 손을 맞았는데 그 공이 공격팀 선수에게 갔는데 그 위치가 오프사이드 위치였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공격팀이 공격하기에. 그러면 어드밴테이지를 준다. 그러니까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여기지 않고 공격권을 계속 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핸드볼의 경계를 정확하게 정해줬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어깨 위쪽부터는 핸드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깨 밑쪽으로부터는 핸드볼이 주어지는데요. 이게 심판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줄 것 같고 선수들도 혼란을 좀 겪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핸드볼로 인해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고 IFAB와 피파가 좀 정확하게 그 구분을 지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슴 트래핑을 할 때 어깨를 걸쳐서 하는 트래핑이 허용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핸드볼 반칙에 대한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슛을 할 때 상대팀 수비수 몸에 맞고 제 손에 맞고 골이 들어갔다면 우연이더라도 득점을 했을 경우에는 취소가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개정된 게 뭐냐면 팀 동료가 추가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팀 동료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상대 수비수 맞고 팀 동료의 손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또 크로스를 올렸는데 즉각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제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어요. 이러면 우리 팀 동료의 손을 맞고 그 손을 맞고 나서 플레이된 공을 제가 즉각적으로 헤딩을 해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골이 취소가 됩니다. 핸드볼 반칙이 주어지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크로스를 동료가 올렸는데 상대 수비수가 걷어냈어요. 그거를 제가 잡아서 슛을 했다. 이러면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인플레이로 돼서 득점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즉각적인 경우, 그러니까 동료 핸드볼이 이뤄진 다음에 패스를 받아서 바로 골을 넣었다. 이거는 즉각적이기 때문에 골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는 상대 수비수를 거쳤거나 아니면 동료를 한번 거쳤거나 그런 경우에는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골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황은 골키퍼가 두 번째 터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킥이라든지 간접 프리킥 때 골키퍼가 동료 선수에게 볼을 줬는데 매우 드문 경우지만 동료 선수가 그 공을 보지 못하고 이제 공격하려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가 다가올 거 아니에요. 골키퍼가 당황해가지고 그 공을 재차 건드리는 경우, 그럴 때는 간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상대팀의 굉장히 유망한 공격 기회이거나 아니면 명백한 득점 찬스였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는 간접 프리킥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규정은 골키퍼로 인해서 유망한 공격 기회가 저지되면 옐로우 카드를 줘라. 간접 프리킥을 주더라도 옐로우 카드를 줘라. 명백한 득점 기회였으면 퇴장을 줘라. 이렇게 규정이 변경된 겁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반스포츠적인 행위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기존에는 유망한 공격 기회를 저지하거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했었을 때 주심이 카드를 주기 위해서 플레이를 지연시켰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역습 상황에서 수비수가 반칙으로 끊었다. 그런데 이때 유망한 공격 기회라면 옐로우 카드를 주고 명백한 득점 찬스 기회였다면 레드 카드를 주게 되는데 이때 빠른 프리킥이 허용이 됩니다. 유망한 공격 기회 때 빠른 프리킥을 허용해서 경기를 진행했다면 그 유망한 공격 기회가 이어진 거라고 보고 경고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득점 기회 때는 빠른 프리킥으로 진행을 했다면 명백한 득점 기회가 이어졌다고 보고 경고 조치는 옐로우 카드만 주어지는 것. 한 단계씩 가감한 거죠. 그렇게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다소 설명을 하는데 좀 버벅거림이라든지 아니면 이해가 조금 부족하게 설명을 한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7가지가 다음 주부터 열리는 5월 8일 개막하는 K리그 전부터 바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경기를 보시면 더 즐겁겠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